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의 블룸버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유일하게 블룸버그와 미국 기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유튜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아, 우선은 비트코인 부분은 제가 거의 다 이제 5만 설과 10만 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미국 의회 예산처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영어로는 CBO라고 치시면 됩니다. CBO, Congress Budget Office.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어떤 살림살이를 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할 건지 그 데이터 값을 추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이 추출이 되면 이거를 재무부에 보고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고를 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채권 얼마 발행해. 그러면 그걸 발행한 돈을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일반 미국의 은행에서 국채를 사고 일반 은행은 그 국채를 샀으면 그거를 연준위에다가 또 맡기겠죠. 그러면 연준위에는 그걸 맡긴 걸로 다시 돈을 뿌리고 이게 이제 레포 시장입니다. 레포. 그런데 미국 뉴욕 연준위에서 제가 방송 하나 해드렸죠. 역레포 시장으로 지금 뉴욕시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 돈, 뉴욕 주죠. 뉴욕시라고 해야 되나 주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거기에 있는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역레포 시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2월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네트 옐런 재무부 장관님께서 그런 이런 역레포 시장을 언제까지 진행을 할 거냐. 단기 채권은 이제 끝났고요. 중기 채권 한 뭐 3달, 4달 이런 채권은 7월 달까지 더 이상 발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큰 프로세스를 아셔야 지금 우리가 보는 보고서가 왜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구글에 CBO라고 치시면 Congress Budget Office, 국회 예산처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러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미국 US 컨그레스 돼 있죠. 여기 의회 예산처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한번 볼 거예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오버뷰 돼 있잖아요. 미리 예측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문서가 하나 뜹니다. 영어로 쭉 뜨죠. 쭉. 자, 우선 몇 가지 큰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 우선 이 영문자를 보실 때는 다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글이란 거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차트나 그림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론, 요약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엔 요약은 뭐냐. 우린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수많은 미국의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과정을 7년에 거쳐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왜 가난하고 우리는 왜 부자고 누구는 부자고 그런 부분을 다 알아냈습니다. 알고 나면 대한민국의 박사들 별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대한민국의 서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유능한 뭐 박사 뭐 정치인들 알고 보면 별거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번역가일 뿐이에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7년을 추적을 했습니다. 7년을.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 잘 못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수준만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초등학생도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영어 요즘은 다 하잖아요. 초등학생 정도의 영어는 다 하니까 모르시면 구글 번역기 돌리시면 돼요. 이제 그런데 영어 기본적으로 하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구글 번역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한 70% 정도만 맞고 우리나라는 존댓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약간 틀려요. 이게 표현법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초등학생 영어 수준은 되어야 되고 사회상식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 방송 들으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제가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 이건 이제 2월 달에 나온 기간 뉴스고요. 미국의 의회 예산처. 여기 보시면은 이제 GDP와 잠재 GDP, 그러니까 예상되는 GDP와 잠재, 진짜 나타날 GDP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진짜 GDP는 이렇게 바뀌었다. 진한 갈색 있죠? 그 다음에 잠재 GDP, 그 예상 수치는 이렇다. 이랬는데 과거의 예상 수치는 이랬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퍽 퍼졌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값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그림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 경제 전 세계가 박살이 났고 점차 회복이 됐는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살아나냐 미국은 25년부터 살아난다. 살아났다가 2028년쯤에 왜 꺾이냐? 미국도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지금도 이제 거의 초고령화급이지만 그래도 수많은 이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초고령화 정의에서 생산 노동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면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지금은 바이든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민 활성화 정책도 곧 시행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초고령화 국가에 접어들여야 되는데 그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접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생산력은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야 되는데 유지가 되는 거예요. 큰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는데 생산 고용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데이터를 IMF나 이런 곳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BIS나. 보고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젊은 인구가 없다면 결국에는 신용도 하락하는 거예요.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이제 물갈이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막으려면 외국의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마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그 계획안을 알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리뷰를 또 해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0장 정도 아까 제가 봤는데 제가 URL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 이건 2020년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12호 프로젝션 오브 리얼 포텐셜 GDP. 그 12호가 1950년부터 2031년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온 그 결과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얼 포텐셜 GDP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잠재 GDP 예상한 수치는 이런데 이제 결과값은 뭐 어떻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보시면 돼요. 자, 그 우선 중요한 거는 4.0에서 쭉쭉쭉쭉 줄어들잖아요. 핵심은 중요한 거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쭉 완전히 끝나고 다시 살아나고 끝나고 회복이 거의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잠시 살아나지만 결론은 이제 2026년, 25년에서 26년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제 성장률을 미국의 GDP는 급속도로 하락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리포트를 보실 때 이제 테이블 1, 뭐 보통 첫 화면에 그러니까 이 논문에 결과값은 이렇다. 요약, 서머리가 보면 제 첫 장에 보통 서머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미국 레포트 영어로 됐다고 해서 너무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는 그냥 번역기 돌리면 다 나옵니다. 다. 이제 100%가 아니기 때문에 레포트를 보실 때 거의 서머리가 첫 장이기 때문에 서머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컨클루전 부분 결론도 또 나와요. 요약은 이 전체 내용은 이 데이터 레포트, 그러니까 이 레포트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한 거는 첫 번째 화면에 나오고요. 그 중간에 이제 레포트를 보실 때는 이런 차트나 표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시다가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세부사항 첨언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관 자료니까 결론은 이렇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 의견이 나올 수는 없어요. 기관 자료니까. 그러니까 통계값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나오지만 일반 기관 자료는 그 글을 쓴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 요약은 첫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은 이런데 이 글을 쓴 저자 나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라는 그 추측적 문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기관 자료고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면을 제가 대략적으로 번역을 해서 알아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2023년까지는 미국 실업자 지수가 4.0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다는 내용 이해되시죠? 그러나 PCI 값은 PCI 소비자 물가 지수 PCI 값은 내년에 100% 2.0을 넘는다. 원래 소비자 물가 지수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실업률이 24년에 4.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못 올린다. 연준위에서 금리는 못 올린다. 그러면 돈을 계속 퍼내면 인플레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사회적 괴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부분이 아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닛 앨런 장관,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테이퍼링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뉴욕 연준위에서 레포트 강의 제가 하나 해놨어요. 오늘 레포트 자료가 뭐냐면 역 레포 시장이 아니라 역 레포 시장을 활성화해서 시중의 자금을 짧은 시간에 흡수를 한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돈을 퍼고 정치적으로 돈을 쉽게 말하면 포퓰리즘 때문에 1조 9천억 달러를 막 퍼제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퍼는데 한쪽에서는 조용하게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레포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게 2월 중순,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7월 달부터 7월까지 갑니다. 7월까지 우선은. 자닛 앨런 재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해드렸죠. 그거 보시면 돼요. 영상을. 아시겠죠? 그 영상 제가 여기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에 영상을 꼭 보세요. 그 영상은 근데 새벽에 제가 레포트를 받아서 좀 작게 말이 작은데 그 영상만큼 여러분들이 소리를 볼륨을 좀 크게 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우선 이 부분은 CBO 자료는 제가 마감을 하고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갑자기 폭등하는 현상은 없어요. 폭등하는 현상은 없고 그걸로 인해서 뭐 주가가 갑자기 예전처럼 대박살 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조정 정도 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뭐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인플레율로 인해서 뭐 대박살 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거 다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7년을 추적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기관 자료가 아니라 외국 기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알려드릴게요. 외국에서 큰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그 흐름 따라 모든 정책안을 다 바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장만 알면 돼요. 대장만.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쉽게 말하면 사지선다형 교육, 저도 사지선다형 교육을 받았지만 7년 동안 이런 연구를 하면서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 왜 이런 결과값이 이런 레포트가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을 보면 돼요. 그리고 유럽 기관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각국의 은행, 그 다음에 BIS, IMF, OECD, 뭐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블룸버그부터 그 다음에 유명한 저널 다 봅니다. 다. 아시겠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크게 손실 보는 일은 없고 아마 세상을 내다보는 지혜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파이어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영상 편집할 줄 몰라요. 어쨌든 엄청난 불이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불이. 감사합니다, 여러분.